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1월 효과는 어디 간 걸까요? 진심으로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내내 하락하는 장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하락이 있으면 무조건 상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은 장은 어떤 투자자분들에게는 가혹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반면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겠죠. 모든 기류분들이 오늘 같은 장이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또 한번 뉴스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는 힘든 한 주가 될 것. 그리고 두 번째, 개인들이 빚내서 사는 주식 1위는, 세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야, 그렇게 좋다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락이 매수 기회는 한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긴축 우려, 그리고 LG엔솔 청약 수급 부담, 이 두 개가 문제라고 합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 하락했으며, 그리고 코스닥은 2.3이나 하락을 했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스피는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시사와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해 2,920까지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지난 12일을 제외하고 1%대 큰 폭으로 하락하며 970까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전히 연준의 긴축 우려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주요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인상 지지 공개 발언이 이어지며 연준 금리 인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악재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형 IPO에 대한 수급 부담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는 18, 19일 역대급 IPO 대여인 LG엔솔의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내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금액이 큽니다. 한 사람당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도 균등만 하는 거니까 최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딱 균등만 생각을 해봤을 때 LG엔솔에 청약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300만 명에 가까울 것입니다. 결국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은 300만 곱하기 150만원을 계산하자면은 무려 4,500억이 아니라 4조 5천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이 균등 청약만 하는데도 4조 5천억을 빨아들이니까 당연히 증시에는 돈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는 여기에 돈이 묶이다 보니까 증시 자체는 재미가 없을 확률이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금투연구원은 LG엔솔 상장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대형주 수급 공백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LG엔솔은 상장 이후에 MSCI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 매입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계의 배당 차익 거래 매물출회가 일단락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LG엔솔 공모주 청약 준비금을 모아두는 시기도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내적인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벤트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그 이벤트 효과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반도체와 차량 중심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제 매물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외국계 자금의 시각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시티그룹, UBS,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집중으로 인한 디램 공급 감소가 메모리 업황 개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도 나온 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증권연구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실적 대비 주가 부담이 적은 종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철강, 화학, 조선, 기계, 금융 전부 다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업종들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번 기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17일 미국 휴장, 오늘이죠. 오늘 미국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4사분기 중국 GDP 발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20일 유로존 12월 소비자 물가 발표, 22일 미국 12월 경기 선행 지수 발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중국의 GDP 발표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등의 미세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 실물 지표 회복은 더딘 상황이라며, 아마도 이번 GDP는 조금은 부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 주가가 강세였던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러한 미국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도 다수 예정이 되어 있으며 넷플릭스,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의 실적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다음 주 예정된 FOMC 정례회를 앞두고 연준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실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 들어 금융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작년에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이제 생깁니다. 자, 코스피 떨어질 때 은행주는 날았다. 상승 이유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그러니까 2주밖에 안 됐죠. 그동안 우리 금융지주는
무려 12,700원에서 15,000원으로 18%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KB금융도 같은 기간 13% 상승, 하나금융지주는 9.9% 상승, 신한지주도 6.8이나 올랐는데요. 그러나 그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완벽하게 따돌렸고, 그리고 금융주 특성상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배당락도 전부 다 회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4대 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이 평균 5%인 점을 고려한다면 배당락으로 하락을 해야 정상이지만,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해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얘네가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부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2021년 역대 단기 순이익 기록, 그리고 세 번째, 안정적인 실적 개선 기대,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있었던 완전 민영화 이슈 이후에 증권 그리고 보험사 등 비금융 계열사 인수합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상승에 필요한 호재가 남은 것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가장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이런 걸 보면은 투자는 정말 쉽고 간단하겠죠. 작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거를요. 그러한 시각으로 작년부터 우리는 금융, 그 다음에 보험주 이쪽에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요. 아마도 최근에는 기다림 시간이 조금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에 투자를 하신 기분들은 장이 이렇게 추운데도 그래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IPO 증권사 수수료도 대박. 국내외 11곳 증권사가 무려 892억이나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단군 일의 최대라고 하죠. IPO 최대요. LG엔솔 공모주 청약에서 주간 증권사들이 챙기는 수수료도 엄청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자, LG엔솔의 총 공모 주식은 4,250만 주인데요. 증권사들은 배분된 물량에 대한 인수대가로 공모 금액의 0.7%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사 전체 수수료는 892억 원 이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장 관련 성실도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0.3%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 수수료가 인수단 전부 또는 일부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증권사의 수수료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LG엔솔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증시가 조금 안 좋은 거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돈은 누가 버나 그걸 봤더니 증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간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것도 중요하겠죠. 우리도 직접 청약을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클릭 몇 번에 치킨 몇 마리가 나오는 이 공모주를 패스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꼭 여러분들 한 번쯤 공부해보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치킨 한 마리 한 마리 모여서 소고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고기 하나하나 모여서 가전이 되는 거고요.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에 관련된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젠백스 GV1001, 뭔가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가 3상 임상시험을 승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젠백스 앤 카일은 지난 14일 식약처로부터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GV1001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젠백스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젠백스의 주가 쭉 올랐다가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뉴스에 팔아라, 이런 흐름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증시가 오르면 다시 한 번 더 쭉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살짝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젠백스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3상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정부,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방역 패스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이러한 시설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만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영화관, 대형마트 이런 것들의 특성은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벗을 일이 딱히 없기 때문에 굳이 방역 패스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지금부터 3주간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3주가 마지막으로 이제 거리두기가 다시는 없도록 코로나가 빠르게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아 내일부터 신형 니로 사전 예약, 친환경 SUV 같이 다시 입증. 자, 간략한 내용만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신형 니로라고 한데요. 복합 연비가 무려 20.8kg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플러스 내장에는 재활용 섬유, 그 다음에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했으며 고객 편의와 환경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차는 2,66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아래 딱 사진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이 섹터 많이 오르고 있죠. 무기도 한류, 수주 모멘텀에 들뜬 방산주. 자, 참고로 방산주
방산주는 최근 저 기릿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 하나죠. 우주 항공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날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에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방산주가 가파른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의 대규모 해외 수주가 이어지며 이익 모멘텀이 확보된 데에다가 1월 들어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북미 갈등이 부각되자 국방 리스크에 민감한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빅텍, 하나시스템 이러한 기업들이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종목들이 오른 이유가 뭔지 두 가지 이유를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벌써 4번이나 미사일을 슝슝슝슝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빅텍이라는 기업은 이 때문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이 때문에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산주는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봤더니 바로 이게 진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국내 방산주들은 해외로부터 대규모 수주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LIG 넥스원을 필두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이 참여 중인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공2의 중동 지역 수출 수주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중동 무기 시장에 방산 한류가 불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방산 업체들의 목표 주가 올려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IBK 투자증권에서는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기존 65,000원에서 87,000원으로 33%나 올려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2015년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비중은 매출액의 5에서 1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대규모 해외 수주를 통한 실적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동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거기에 물꼬를 튼다면 엄청난 수주 모멘텀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면서 한국산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초 이후 늘어난 비투족, 크랩톤, 카카오 등이 쏠렸다. 지난해 말 주춤했던 주식을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족이 새해 들어 다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새해는 새마음 새뜻으로 빚을 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봤더니 크랩톤,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비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의 잔고는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하루 평균 23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2.4%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신용거래 융자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제 기억에 10조 원 내외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 9월 13일에는 무려 25조 2.5배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래 보시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네요. 2019년 말 대비 17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그때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오면서 22조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B2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는 국내 증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커졌다. 이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리고 플러스 연말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확정 이슈도 한몫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새마음 새뜻으로 개인 주식의 거래가 연말보다 소폭 늘면서 B2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봤더니 올해 1등은 바로 크랩톤이라고 합니다. 크랩톤은 지난 10일 현재 신용융자 잔고가 831억 원으로 286억 원이나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281억 원, 네이버 261억 원, 카카오뱅크 211억 원, 이러한 최근 들어 많이 빠진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정말 많은 B2가 몰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혹시나 기분 중에서 B2를 하시는 기분들이 계시다면은 항상 모든 게 그렇겠죠.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쪽을 향하는 검이 항상 더 날카롭다는 걸 이걸 잊지 마시고요. 꼭 감당할 수 있는 투자에만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혹시 아직까지 B2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기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B2는 매우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올랐다. 그리고 다들 막 좋다 하죠. 그런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초부터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되며 올해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들어가기 앞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나오는 모든 정보에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부터 계속 평생 동안 쭉쭉 올라간다 이런 소리가 아니겠죠. 아마도 기분들이 지금 이제 날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현재 1월 17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의 반 정도만 현재 지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증시가 조금 안 좋아서 마음이 조금 급하고 야 이거 좋다는데 왜 안 올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예금을 받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아직 반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 아이고 이거 왜 안 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급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만약 그러한 생각이 드신다면은 지금 기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이제 불안한 기업들 있죠. 야 이거 팔아야 돼 손절해야 돼 이러한 기분이 드는 기업들을 한번 오늘 저녁 지금 만약 내가 산다면 이 주식을 살까 안 살까 혹은 내 가족한테 자신있게 야 지금 사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만약에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추천하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 주식은 이번 기회에 조금 비중을 줄인 다음에 그 줄인 비중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좋은 종목들에게 옮겨 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이야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전자는 1.2% 하락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1.9%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마음이 조금 급한 이유는 지난달 무려 삼성전자가 9.8%나 올랐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4.9%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던 게 멈추니까 오야 이거 끝난 거야 이러한 공포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 보자면은 작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쭉쭉 오르면서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듯 연초부터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7개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는 6개 증권사에서 각각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다고 하는데요. 한국투자와 NH는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은 10만 5천원에서 11만원으로 신한금투는 96,000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올려잡았다고 합니다. 이밖에 외국계 투자자 골드만삭스도 SK하이닉스의 투자증권을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고 목표 주가도 17만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10만원에서 10만 7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건 맞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기관의 매도세였습니다. 기관은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1조 8천억이나 팔아치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SK하이닉스도 5천억이나 패대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누가 받았나 봤더니 외국인이 무려 1조 1,400억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6천억을 매수했는데 이 같은 매수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워낙 거칠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주가에는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업황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서브양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공급 제약 이슈로 메모리 수급이 빠르게 개선되며 D램과 낸드 모두 2분기 중 가격 반등이 예상이 된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88,000원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결국 실적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단 한 달 만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확실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쭉 들고 가는 인내심이 필요한 그러한 장세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기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NFT 기대감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KB투자증권이 하이브에 대해서 현재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목표 주가 50만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 하이브의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18%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연매출 1조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BTS 의존도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세븐틴 213만 장, 게다가 엔하이픈 130만 장 이 정도 앨범을 발매하면서 4분기에 하이브 앨범 판매량에 BTS 의존도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있는 군대 리스크 그런 거에도 조금은 자유롭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올해는 리오프닝과 함께 글로벌 팬덤 모객력을 보유한 하이브 산하 아티스트들이 활발한 오프라인 공연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BTS는 2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하고 3월에는 서울 공연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도 오프라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리오프닝 시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런칭 예정인 팬 플랫폼 위버스 2.0도 기대되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는 브이라이브와 통합하여 게임, 웹툰 등 콘텐츠를 확장하고 이타카홀틱스 소속 아티스트의 위버스 입장을 예상한다며 그리고 플러스 이 안에서는 NFT 무료 에어드롭 등 팬들에 대한 리워드 체계를 강화하여 F2E, 팬2언 생태계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지금 현재 주가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결국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한데요. 그 부분은 저끼리 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이 모든 걸 회복하고 다시 또 쭉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떨어지는 칼날을 무조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칼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통통 튀기는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미리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최근 들어 바닥을 조금 다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철저한 분할 매수가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는 LG엔솔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일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눈치 보기 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제발 하락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조금씩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